안녕하십니까. 물리를 알려드리는 아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와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문제풀이와 문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물리학2에 나오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수능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는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 2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처음에는 역학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역학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될 것이고, 전자기장은 전자기가 되겠죠. 네, 파동과 물질의 성질은 우리가 이제 흔히 파동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들을 하나씩 세 번에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사실 이제 개념 정리는 사실 개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진 않겠죠. 개념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개념 정리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건 우리가 나무를 보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점을 맞는 게 목적이잖아요. 만점을 맞으려면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넓게 보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볼 때 그런 좀 눈을 넓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이제 문제 유형을 좀 나눠보면, 문제는 크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정성적으로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있겠죠. 정성적으로 이제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은 주로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죠. 이 문제들은 이제 쉬우니까 좀 앞쪽에 배치되는 문제들이고, 이것도 너무 쉽게 보면 사실은 이제 헷갈려서 당연히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틀리게 만들려고 내겠죠. 변별력이 있어야지 점수가 나눠지고 고득점자와 저득점자가 나눠져야지 이제 변별력이 있게 되는데, 전부 다 쉽게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만점을 맞게 되면 사실 변별력이 없으면 시험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근데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가 물리라 그러면 이제 정량적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단순하게 공식만 써서 문제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속하겠죠. 공식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최소로 주겠죠. 그러면 결론을 내는 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풀려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는 힘과 평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력학이라고 부르죠. 멈춰 있는데 힘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짜힘이라는 거 배웠죠.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힘이 F네? 이게 아니고 이 모든 힘들을 다 합했더니 F다, 0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짜힘이라고 그러죠.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얘를 다 더하면 0이 되더라. 그래서 힘에 대해서 하려고 봤더니 힘이 이제 방향과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량을 나눌 때 우리가 방향과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벡터라고 그러고, 크기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배워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와 스칼라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먼저 배우셨겠죠, 그죠? 그리고 벡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벡터가 있을 때, 아까 이런 힘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걸 다 합쳤을 때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벡터를 그렇게 합치는 걸 벡터의 합성이라 그러고, 한 벡터가 있을 때 이걸 또 두 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합성과 분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힘 같은 게 나오면 주로 대표적인 힘이죠. 벡터를 합성도 하고 분해를 해서 어떤 물체에 미치는 힘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를 먼저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돌림힘이라는 걸 배우셨죠. 돌림힘이 필요한 게, 이제 돌림힘은 토크라고 표현을 하고, 직선 운동이 아니니까 돌아가는 힘이니까 어떤 축이 있겠죠.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 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데 F의 힘이 가해지면, 요 R하고 F가 이루는 관계 뭐 세타라 그러면, 돌림 힘은 R, F, 사인 세타가 된다. 그리고 방향은 이 두 개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방향은 생략하고 R, F, 사인 세타만 크기만 가지고 이 돌림 힘들이 다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이러면 아까 R자 힘이 0인 것과 같이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이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보면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F들을 다 기술을 먼저 해줍니다. 자, 아래쪽 얘가 있으면 실의 장력을 우리가 보통 T라고 표시하죠. 실의 장력이 있을 거고, 3M인 물체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요. A가 B를 당기고 B가 막대가 A를 당기고 A가 막대를 당기는 이 장력이 또 T라 그러면 이 T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힘을 기술했죠. 그럼 얘가 이제 힘을 평형으로 정지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시그마 F가 0이다. 그러면 F를 다 구하면 되겠죠. TP, TQ는 위로 작용한 힘을 플러스라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 3mg 마이너스 mg는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돌림 힘이 0이라는 걸 구하면 되죠. 그럼 돌림 힘을 할 때는 항상 돌아가는 회전축이 있겠죠. 회전축을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고 식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회전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돌림을 우리가 계산해 줄 거는 두 개밖에 없네요. TP와 3mg에 대해서 작용한 돌림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DQ와 그래서 TQ 곱하기 X는 3mg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그릴 X1이라고 그럴까요? X1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주어진 값들 넣으면 또 미지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힘의 평형 문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면 뭐 안 풀리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는 정력학이라고 했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에 대해서 힘이 평형에 대해서 배운 거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F는 뉴턴의 식에서 F는 ma를 이용해서 가속도가 있는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등가속도를 배우게 됐죠. 가속도가 만약에 A라 그러면 등가속도 식들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뭐 단순히 외우기만 하셔도 문제가 푸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을 유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A는 정의가 T V-V0니까 V는 V0 플러스 A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훨씬 빨리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0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S는 V 평균 곱하기
시간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면 문제를 못 푸는 건 이제 이런 식의 문제죠. 이 식을 쓰는 걸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써서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어렵거나 오답이 있었던 문제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만 잘 써도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리원하고 다른 거는 벡터에 대한 거였죠. 벡터는 힘을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 mg의 힘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가속도는 g만큼이 작용하는데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 각도가 세타예요. 그러면 이 수직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겠죠. 이 빗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운동할 텐데 이때 F가 mg sin 세타가 되고 A는 g sin 세타가 된다. 이것도 외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은 수직 항력인데 mg 코사인 세타와 같아야지 이 수직 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빗면에서는 이런 식을 써서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중력장에서의 직선 운동이네요. 자, 직선 운동이니까 X축의 운동이 아니고 Y축의 운동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분류를 좀 해보면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럼 뭐겠어요? 자유낙하니까 초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g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운동 방정식을 써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그럼 V0가 존재를 하고 역시 중력 가속도는 g겠죠. 지금 이제 중력장의 직선 운동은 Y축으로만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직 위로 던진 물체는 이제 위에하고 다르죠. 이거는 V0하고 G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되는데 연직 위로 던진 거는 초속도의 방향이 윗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니까 초속도의 방향을 플러스 가속도를 마이너스로 두고 이제 문제를 주로 풉니다. V는 V0 마이너스 GT. 그래서 여기서 V0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가 G가 되죠. V0하고 A는 마이너스 G로 써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제일 루틴하게 우리가 푸는 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t1을 구하라 그러면 V가 0이 될 때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t는 g분의 v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발점에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 걸린 시간은 2t1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 h가 되니까 이때 이제 v가 0이니까 h는 2g분의 v0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축으로만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받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포물선 운동이죠. 자, 포물선 운동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어떤 높이 h에서 x축의 방향으로만 v0로 이제 물체를 던졌을 때 얘가 어떻게 운동할지. 그러면 x축, y축으로 나눠보면 x축으로 가속도가 0이 있죠. 그러면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v0t로 되겠죠. y축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y0가 0이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ay는 g고 vy는 gt, y는 2분의 gt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부터는 식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낙하 시간은 높이가 h니까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돼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되더라. 그리고 이때 수평 도달 거리는 x축으로 t만큼 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v0t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은 v0t를 해주면 된다. 얘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고 이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죠. 그러면 이거는 요 x축과 수평면과 세타를 이루면 x축의 초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y축의 초속도는 v0 사인 세타로 나타내겠죠. 그러면 x축으로는 또 똑같이 가속도가 0이고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고 변이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네요. 가속도는 이제 y축을 보면 마이너스 g가 되고
초속도가 V0 사인 세타니까 VY0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변이는 또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러면 이때도 이제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 T1은 VY가 0이 될 때를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G분은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최고점의 높이는 아까와 똑같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마이너스 2GH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이때 이제 Y축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V가 0이 될 때가 최고 높이 때다. 그래서 H는 2G분의 V0 Y가 되겠죠. 그래서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수평 도달 거리는 아까 요 T를 구했죠. 그러면 수평 여기서 최고점 높이까지가 T1이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의 시간은 2T1이 되겠죠. 그래서 V0 X 곱하기 2T1을 하면 요 R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하면 G분은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번씩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물체 운동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는데, 이제 등속도 운동을 배우게 되면, 등속도 운동은 등속 원 운동을 배우게 되면 원을 중심으로 도니까 가속도가 계속 바뀌어요. 이제 가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인데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러면 이 주기와 진동수 관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아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각이 얼마나 돌아갔냐를 각속도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빗변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V라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L은 R 곱하기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걸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주면 DT분의 DL은 V가 되고, R은 상수죠. R 곱하기 DT분의 D세타는 각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식은 V는 R 오메가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V는 R 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기 T는 V를 먼저 구하면 V는 T분의 2파이R이겠죠. 한 바퀴 도는 데는 거리가 2파이R이고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죠. 그래서 T는 V분의 2파이R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고 얘는 T분의 2파이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제 관심 있는 거는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이죠. 구심 가속도가 얼마만큼 크기일까? 자, 구심 가속도는 A는 R분의 V제곱은 R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것을, 이건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는 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얘는 자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구심력은 중심으로 향한 힘이죠. 이 가속도를 만들려면 구심력이 필요하겠죠. 여기다가 MA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 R분의 V제곱이나 MR 오메가의 제곱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구심력과 등속 원운동을 할 때,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일정한 운동이죠. 근데 속도는 R이 커지면 속도가 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속도는 R에 비례하는데 각속도가 일정해야지 등속 원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은 이렇게 나타내고,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쓰는 운동이 전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운동을 나타내는 게 이제 케플레의 법칙이 있었죠. 케플레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일단 정성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정량적으로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원궤도의 법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로 행성이 돌 때 얘네들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장축에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에 따라서 공전을 한다. 이게 이제 제일 법칙이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면적과 얘가 끌고 가는
면적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간 끌고 가는 면적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동일한 시간에 지나가려면 면적이 동일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는 많이 가야 되겠죠, 그죠? 먼 데는 면적이 동일하게 이게 좁아야 되니까 짧게 가야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의 속도가 긴 데의 속도보다는 더 커야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고,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t의 제곱은 ka의 3승이다. t는 주기죠. 그리고 a는 타원이 있으면 긴 쪽이 장축이라 그러고 짧은 쪽이 단축이라 그러죠. 이 장축의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2a이면 얘의 반지름은 a가 되겠죠. 그래서 t의 제곱은 ka의 3승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가끔 나오죠.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 면적 속도가 일정하고 t의 제곱은 k의 3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된 게 이제 중력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항상 당기는 힘이 인력만 작용을 하죠. 전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에는 인력밖에 없고 그때 작용한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m1 m2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비례상수 g가 있다. 그래서 F는 G, R 제곱은 M1, M2로 나타낼 수가 있다. 중력 가속도는 이제 사실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M1과 M2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나타내는 거는 지구는 엄청 크고 위에는 물체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지구가 정지해 있을 때 지구가 일방적으로 얘를 당긴다고 생각하면 얘가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겠죠. 이제 그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의 질량 크니까 라지 m,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은 r이라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이 아까 만유인력에서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겠죠. 얘가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스몰 m의 가속도 ma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중력 가속이니까 mg로 나타내면 g는 g r 제곱분의 라지 gm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제 r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지구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타원같이 생겼죠. 적도 부분이 극지방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멀죠, 자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g가 높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표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g가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죠. 실제는 위치마다 달라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과 아파트에 내가 사는데 1층에 사는 사람하고 10층에 사는 사람하고의 중력 가속도는 달라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갖다고 놓고 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운동이 나오죠. 인공위성은 등속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등속원 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 필요하죠.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구의 만유인력이다, 중력이다. 그래서 힘은 약간 지구 반지름을 라지 r로 뜨는데 인공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좀 많이 위에 스몰 r만큼의 궤도를 돌죠. 그래서 요 r만큼 떨어진 때 미치는 힘은 r 제곱분의 g mm이고 얘가 90력이니까 m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궤도가 반지름이 r인 궤도를 돌 때 v는 루트 r분의 gm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케플러의 법칙에서 조화의 법칙이 t의 제곱은 k a의 3승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축의 반지름이 a라 그랬는데 다원궤도일 때 원궤도를 돌면 그냥 반지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t의 제곱은 요 상수 곱하기 r의 3승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중력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t의 제곱은 ka의 3승으로 나타나는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하더라.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이 식에서 t는 v분의 2파이r을 넣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t는 v분의 2파이r을 넣고 풀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탈출 속도라는 거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우주여행을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블랙홀을 배우게 되면 빛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 속도 같은 걸 배우게 되는데, 이 탈출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출발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 속도를 구하는 게 탈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GMM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탈출하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면 내가 탈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속도 V를 구해보면 루트 R분의 2gm이다. 얘보다 크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서 우리가 달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보다 큰 속도로 비행선을 쏘아 올려야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 1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V가 일정하게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를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에요. 속도가 계속 바뀌는 운동이겠죠, 그죠? 힘도 작용을 하고, 그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그런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관성력은 뭐 가성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력이 뭐 때문에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실제 F가 작용하면 관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관성력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쉽겠죠? 버스가 가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버스 안에서 얘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버스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둘 다 보기에는 이렇게 있던 놈이 뒤쪽으로 가게 되겠죠. 버스가 앞쪽으로 가속이 되면 둘 다 관측하기에는 이렇게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뒷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T와 mg가 합해서 m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어때요? 여기 정지해 있어. 여기 정지해 있으려면 T와 mg가 있고, 그 다음에 이 F라는 힘이 있어야지 얘가 시그마 F가 0이 되겠죠. 알자 힘이 0이 돼야지 얘가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힘을 관성력이라 그런다. 이 관성력은 근데 뒤쪽으로 작용하죠. 가속도가 버스가 앞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관성력은 실제 이런 버스 같은 게 움직일 때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가상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힘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생각해 보면,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자 위쪽으로 가속하고 있다 그러면, 자 용수철에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어때요? 이 m 자체는 위쪽으로 a로 가속이 되겠죠, 그죠? ma로 위쪽으로 엘리베이터가 가속되니까 이 질량 m이 물체도 가속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얘에 미치는 힘은 밑으로 mg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위로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게 FK겠죠. 얘가 합력을 이뤄서 이 물체에다가 가속도를 만들겠죠. 그래서 mg 플러스 FK가 상승력이 ma를 만들어준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이걸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붕 움직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정지해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힘의 합력이 0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 힘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중력이 있고, FK라 그래서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성력이라는 게 아래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얘 때 정지해 있을 때보다 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이 달라 보인다. 이걸 관성력이라고 그런다. 운동하는 버스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트랙을 돌듯이 원운동을 해요. 그럼 돌아가게 되면 실에다가
질량 M 물체를 매다 놓으면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g가 있고 t가 있겠죠, 그죠? 실의 장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보면 얘가 원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면에서 볼 때는 mg 플러스 t를 해주면 ma라는 구심력 가속도가 생기겠죠. 근데 버스 안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얘가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 정지해 있을 때 보니까 mg가 작용하고, 그러면 실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또 t가 작용할 때는, 그러면 얘네들이 시그마 f가 0이 알짜임이 0이어야 돼야겠죠. 내가 보기엔 서 있으니까. 그럼 이런 f 관성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성력은 아까 앞에서 구한 이 ma와 하고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 작용을 하더라.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이제 중요한 컨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등가 원리라는 거는 아까 나온 거와 같이 보면 관성력과 중력은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 우주선 속에 있는데 물체를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면에 있을 때 이렇게 던지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주에서 보면 바깥쪽에 질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를 당기는 놈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까 지면에서 있을 때 중력 가속도 g로 지구가 당기는 힘일 수도 있고, 이 우주선이 앞으로 쑥 중력 가속도 g로 나가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관성력 mg를 받는 게 되겠죠, 그죠? 이 관성력인지 우리가 안에 타고 있으면 둘 다 중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성력인지 아니면 실제 중력이 당기는 힘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등가 원리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관성력에 대한 문제들은 가끔씩 계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뭘 구하는 건 안 나오고 정성적인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옆에 있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내죠. 시공간이 휘어서 빛도 휘어서 가고 모든 것이 휘어서 간다.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보여준 증거라 그러면 빛이 휜다는 거. 우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 실제 별이 여기 있으면 이 직선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가 이 별이 있는 걸 관측을 못 하는데 별빛이 이렇게 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이렇게 휘어서 오면 실제 별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겠죠. 당연히 직선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휘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중력이 작용하니까 시간 지연이 생기더라. 이것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중력파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파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력 렌즈라는 게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위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죠. 가속하는 우주선에서 중력장에서 웃는 중력장에 있는 우주선, 이런 것들이 빛도 휘게 된다. 아까 여기서 물체에 던진 것 같이 빛도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가속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력 렌즈라는 거는 위에 있는 이런 거와 같이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어져서 렌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인슈타인 십자가라든지 아인슈타인 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주로 이게 태양이겠죠. 태양 뒤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놈들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로 나와 있는 건 이제 일가 에너지죠. 자, 일가 에너지는 물리학 1에서 이제 좀 더 일가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 1이라는 거는 우리가 W는 F 곱하기 S라고 배웠죠. 근데 F가 1등 할 때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W는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게 1이 된다. 그래서 F는 MA죠. 그럼 M은 DT분의 DV가 되고, 왜 DT분의 DX는 V가 되니까 M, V, DV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주면 여기가 T0 T가 됐다가 V0 V가 돼서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준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걸 일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해주는 일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력이 해준 일을 생각해 보면, 자, 중력이 높이 h에 있던 물체를 mg의 힘으로 당겼다 그러면 해준 일은 mgh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 mv 제곱. v0가 0일 때 여기 나중에 v라 그러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이걸 중력이 한 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줬네요. 그래서 마찰력도 일을 해줘서 속도를 느리게 해주겠죠. 이 포물선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여기서 이제 EK는 EKX 플러스 EKY로 계산을 해주면 좀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EKX는 2분의 1 M V0 코사인 세타였죠. VX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는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Y축으로 운동할 때만 MGY는 2분의 1 MVY의 제곱, Y축으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고, X축으로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더라.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는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진자가 나오죠. 단진자가 있으면 길이가 L이고 얘가 최대 각도가 세타만큼 움직이면 얘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높이의 최고점을, 높이의 최고 높이를 h라 그러면 얘와 이 h만큼 높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h를 구해보면 여기 L 코사인 세타니까 h는 L 코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니까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h가. 그래서 mgl이 아니고 h는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v를 구해보면 2분의 1 m v 제곱은 mg에다가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mf 써주면 v는 루트 2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최대 속도도 구하고 높이도 구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단진동하는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다. g분의 L이니까 L에만 관계를 하죠. 그리고 다른 데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궤종시계를 만들면 궤종시계는 추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길이만 시간에 관여를 한다. 길이가 길면 t가 커지니까 시간이 늦게 가겠죠. 길이가 짧아지면 t가 짧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계를 조절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에너지에서는 열과 일의 전환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자,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역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면, 자, 온도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형태로 물체들 사이에 이동하는 것이다. 근데 온도 차이에 따라 이동하죠.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도.
이동을 한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온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 그런다.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을 온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열 용량이라 그런다. 그래서 열용 Q는 C는 비열이고 M은 질량이 되겠고 델타 T는 온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력학계 1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꽤 나오죠. 연력학계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Q라는 열량을 줬을 때 얘는 내부 에너지 델타 U를 높이고 그리고 외부에 1W를 해준다. 근데 연력학에서는 이제 이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Q가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열을 외부에서 준 거고 마이너스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 거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는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얘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U가 증가했다는 거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고 델타 U가 감소했다는 거는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다. 그리고 W는 1이라 그랬죠. 외부에 1을 해줬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서 외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외부에 1을 해주면 W가 플러스고 외부에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외부에서 1을 받게 되면 얘는 W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이제 1과 열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의 단위는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를 썼었죠. 그죠? 그리고 1의 단위는 줄을 썼었죠.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변환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이제 J라 그러고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1kcal는 4.2 곱하기 13등 줄이다. 그래서 4.2 곱하기 4.2 줄 퍼 칼로리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1칼로리는 4.2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시험에 가끔 나오죠. 우리가 Q가 등속도로 V가 0으로 등속도로 움직였을 때 H만큼 움직였을 때 얘의 에너지 변화량은 mgh만큼 되는데 그때 얘가 막 회전해 가지고 온도를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cm 델타 t 이때 cm 델타 t만큼 열량이 올라간 게 mgh만큼의 외부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해준 1이 되더라. 이걸로 이제 열의 일당량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실험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트 1 역학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준 목적은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같은 걸 볼 때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을 적었는데 간단하게 키워드만 적었고 공식 같은 것만 적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는 사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10분 정도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걸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험 볼 때는 이제 가끔 블랙아웃이 오듯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한 장짜리 페이퍼를 만들어서 좀 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이제 긴장하지 않고 평상시 실력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